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워낙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주 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컨벤션 효과가 크다 보니까 강력하다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조금 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어제 오늘 굉장히 재밌는 뉴스 여러분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집단 쓰레기라는 그런 그 파문이 라는 언급 때문에 한번 큰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뭐냐면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지금 어쨌든 이재명 여기야말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냥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죠. 9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10%도 안 되는 이제 그 득표를 하는 그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당원을 표만 찍는 기계로 취급한다. 그리고 그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민주당답지 않다. 어느 연예인이 자기가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그 김두관 후보의 그 특히 합동 연설을 둘러싼 그 SNS의 이제 지적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을 쓰레기로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당장 나왔죠. 저는 맥락을 봐도 그렇게 그 느껴질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 생각에 김두관 후보는 아마 본인이 출마해서 그래도 이게 민주당의 정통 정신과 지금이 좀 다르지 않느냐는 주장이 이렇게까지 반향이 없을 거라고는 좀 생각 못하고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어떤 신문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죠. 어젠가 석간사설이었는데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 그러니까 1등인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과 2등, 3등 지금 김두관 후보도 나와 있고 청년인 김지수 후보도 나와 있는데 1등, 2등, 3등의 현재까지 득표율이 석간의 사설에 따르면 5공화국 헌법에 따른 선거인단 득표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얻은 90.2%, 당시 2위 7.7%, 3위 1.6%. 이 득표율이 민주당 후보의 1등 득표율보다 그러니까 전두환 후보 당시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보다 높고 2, 3위는 당시 전두환 후보와 함께 뛰었던 2, 3위보다 오히려 민주당 후보의 2, 3위가 낮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다 그거보다도 못 얻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아마 김두관 후보도 이렇게 아주 한 사람에게 몰입되는 투표는 너무 심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와중에 이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결국 그 김 후보 측에서 후보 뜻이 와전돼서 메시지 팀이 실수한 거다. 그래서 메시지 팀장과 SNS 팀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이 SNS 글은 물론 곧 삭제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여기에 직접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는데 원래 이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에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77.77%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많아지면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 않을까? 한때는 아무도 안 나와서 추대가 될 뻔도 하다가 이제 어쨌든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이 매치가 형성이 됐는데 80도 넘고 그럼 좀 걱정일 텐데 했더니 이게 80이 아니라 90을 지금 훌쩍 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투표까지 다 감안해서 나중에 합산해봐야 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게 당내에서도 좀 그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몰표가 나오는 상황이 과연 민주당에게도 이재명 당대표의 미래에도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팽팽할 정도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이재명 대표의 표가 아닌 그런 표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선일보 오늘 사설도 이재명 92%, 조국 99% 득표율, 위험한 비정상.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 77.7을 넘겼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입법 폭주에 매달리고 있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지도 노선에 이렇게 압도적인 어디 정말 민주적이지 않은 정당에서나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득표율 나오는 게 과연 정상이냐, 위험한 비정상이다, 이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최고위원을 뽑습니다. 아까 국민의힘처럼 최고위원 투표 이 상황에서는 조금 또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을 사실상 이미 컷오프돼서 나간 8명인가요? 8명 후보가 다 친명이기 때문에 같은 파란색인데 일단 친명을 파란색에 비유하자면 하늘색인지 파란색인지 코발트 블루인지 남색인지 이런 정도의 차지 다 친명일색이죠. 다 청색 일색이다. 이런 와중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 당선 유력자인 후보는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이왕이면 표를 제일 많이 얻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 표가 한 4위권 정도로 4위권이면 당선은 되지만 당선권에서는 중하위인 그런 정도의 표를 얻으니까 지난번 20일 경선 마치고 자신의 차로 김민석 후보를 불러서 나란히 앉아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 그러면서 내 선거 이재명 후보 내 선거 도와주느라고 본인 선거 못해서 결과 잘못되면 어떡하나 부담된다 그러면서 그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의 선거총괄본부장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또 전략이나 정무적 판단도 최고시니까 부탁드렸다 이 선거 당대표 선거 총괄본부장을 부탁드렸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걸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보통 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이 가격을 통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균형점을 만들어낸다라는 아주 경제학에서는 유명한 얘기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이건 보이는 손이다. 이재명 대표 후보가 사실상 대표 유력 당선 확실시 되는 후보가 자신의 수석 최고위원의 당선을 보이는 손으로 끌어서 김민석 후보를 꽤 높은 1등 최고위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될까라는 본인의 초조함과 본인의 의지를 그냥 보이는 손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도 이렇게 당대표 나온 사람이 최고위원회 함부로 이 편향되게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는 못하게 돼 있어 결국 순차적으로 다른 후보들도 다 8명까지 다 그 이재명 당대표 유튜브에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관전자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 마음은 김민석 후보한테 실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어차피 컷오프되고 최고위원 나온 사람들이 다 친명이긴 하지만 그 디테일까지 이재명 대표 뜻대로는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이왕이면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1등으로 최고위원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고요. 앞으로 또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8명 중에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선두로 치고 나오고 있어요. 각 지금까지 그 공개된 지역별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계속 1등 전체 득표율도 유일하게 2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는 제일 많이 표를 얻은 현직 최고위원이 정청래 최고위원 그 법사위원장 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라는 이 팀이 너무 정청래 의원이 너무 소위 선명하다 그럴까? 어떻게 말을 너무 좀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그리고 그게 너무 강하게 해서 오히려 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환호를 이끌어내지만 열광을 이끌어내지만 조금이라도 거부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거부감 되는 거리를 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주변에 나오는 지적인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청래 현 의원과 크게 색깔이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강렬한 지지층한테는 팬덤처럼 열광을 불러일으키는데 거부감을 주는 그리고 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에 쌓였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뭐 나름 큰 꿈을 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꿈을 꾸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도 늦게 하려고 하고 선거도 앞당기려고 하고 할 텐데 이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그 측근들이 꾸리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림에서는 정봉주 1등은 정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정봉주 의원은 사실은 그 전에도 그 목함 질에 관련된 논란, 발언 논란 때문에 국회의원 공천도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이 사람은 공천 못 주겠다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 사람한테는 국회의원 공천도 못 주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원외 인사로서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그 최고위원 그 당내 선거에서 1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판단을 당원들이 뭔 소리하고 약간 이렇게 뭉개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개딸 강력 지지층들이 당 지도부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이렇게 판을 그냥 확 비토해버리는 그런 양상이 되면 이게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열렬한 지지를 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략적으로 이재명의 이재명이 이제 완전히 사실상 1인 극강 체제로 완전히 당을 장악한 그 당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판단과도 이 강력 지지층 개딸들이 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친명 일색이라고는 하나 그 친명 일색이라는 거마저도 이재명 대표 전 대표에게는 오히려 전술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운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 전당대회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득표율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그다음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대표의 내심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그리고 표를 가장 많이 얻는 정봉주 전 의원은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 그리고 당의 중심에서 보기에는 이게 우리의 그 큰 그림과는 좀 다른데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과연 뭐 결국은 거기는 뭐 당선이 99.9999999% 이재명 당대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그림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을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